뭐랄까 이게 면접관입니다. 코칭하러 면접관에 서약서 가시면 다 쓰시잖아요. 공개하시면 그거 굉장히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걸고 면접을 보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될 부분을 면접관 길라잡이 이런 거 제목은 잘 못 정했습니다. 아직 제목을 앞으로 정할 건데 이제 면접관 워크북 이게 가장 좋을.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소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를 조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껏은 구직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면접관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면접관 길라잡이 이런 거 제목은 잘 못 정했습니다. 아직 제목을 앞으로 정할 건데 이제 면접관 워크북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길라잡이는 또 좋은 말인데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면접관 워크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내 면접관뿐만 아니고 외부에 요즘에 면접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공기하는 외부 면접관을 기본적으로,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는데 진짜 가보면 답답하신 분이 많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이제 수적으로 그만큼의 전문가가 많지 않은 뿐더러 업체들이 막 끼면서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질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면접관도 업무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시간으로 면접관들이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몇 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얘기하면서 숫자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제발 기관에 이제 여러 이제 전문 면접관을 하면 애매한데 저도 면접을 자주 가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면접관을 가시면 가장 첫 번째는 정말 황당한 거는 그 기관이나 그 선발하는 직무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냥 스케줄만 보시고 가다 보니까 가서 그냥 멍하게 있으십니다, 실제. 그래서 이 기관이 도대체 실제 보면 구직자들보다 사업 영역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요. 실제 직무기술서가 공공기관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무기술서조차도 안 읽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제 대부분 그러거든요. 외부 면접관들은 내부 면접관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외부 면접관이시면 최소한 구직자들보다는 조금 더 그 기관, 사업 영역,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 나간 직무기술서를 좀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안 읽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표시는 안 나는데 이제 사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진짜 모르시면 진짜 많거든요. 왜? 시간만 맞춰서 왔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제 포멀한 직무를 하나만 들고 가면 계속 그것만 돌리면 되니까.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제발. 그래서 첫 번째는 제발 거기 기관이라든지 채용 직무는 제발 좀 이해는 좀 하시죠. 구직자보다는 좀 지원자, 피면접자보다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모르시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랄까 이게 면접관입니다. 코칭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맞죠? 이거는 면접관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러 가신 겁니다. 평가를. 근데 평가를 하시러 가셨는데 코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왜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에 대한, 그리고 표준화된 질문, 구조화 면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본인의 이제 직업, 물론 교수님이라든지 취업 쪽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칭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옆에서 이제 보면 왜 저래?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은 평가의 과정입니다. 그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선발하러 가신 거지 코칭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그래서 이거는 평가지 코칭은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서류들이 많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준비할 시간이 적습니다. 네, 사전에 첫날에 가면 이제 브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탁탁 타이트하게
이제 짜져가지고 뭐 다대일이 됐든 다대다이 됐든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지원자의 최소한의 지원서라든지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는 좀 읽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안 읽으십니다, 진짜. 왜? 다는 못 읽더라도 짧게 짬내서라도 읽으셔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면접관이 여러 명 있으니까 면접 질문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자기 질문만 그냥 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그 친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나 경험, 경력기술서는 누가 확인하냐고요. 그렇죠? 그거 좀 짬내더라도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라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의심이 나는 거나 이런 건 체크해가지고 주는 게 면접관의 기본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소개서 읽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조금은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끔씩 보면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면접을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면접을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휴대폰을 보거나 뭐 연락이 와가지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걸고 면접을 보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놓으시거나 아니면 밑에 넣으시고 안 꺼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면 은연중에 면접 자체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명쾌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보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아예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아예 넣어 놓으시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 좀 여러 가지에 뭐 있는데 이제 가장 뭐 그거 네 가지만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하시고, 마지막은 이거 다섯 번째는 이건 조금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 실제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기관의 면접관을 가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이제 면접의 이력을 달라고 하십니다, 실제.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서 면접을 받으시는지 이런 걸 공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면접관에 서약서 가시면 다 쓰시잖아요. 공개하시면 그거 서약서 위반입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제 어디 면접관을 가더라도 어느 기관 갔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가더라도 그냥 건물도 안 찍고, 페북에 제가 사진 올리는 거 좋아하는데 건물 그런 사진, 그 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은 제가 안 올리거든요, 실제. 근데 자꾸 갔던 기관을 밝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서류 전형 마찬가지, 면접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가서 서약서를 제일 처음에 씁니다.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쓰는데 그걸 왜 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뭐 상반기는 아니고 작년 하반기 때 모 학교에서 그걸 리스트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뭐 다른 분은 다 리스트업에 왔대요. 어느 공공기관 갔고 어느 기관 갔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안 가도 되니까 리스트업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약서까지 쓰시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관도 제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면접관으로 하루 이틀, 그리고 뭐 물론 많이 가신 분 많이 가시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엄밀해서 거기에 대한 뭐 면접비를 받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보다 더 인생을 걸고 오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가장 힘든 게 면접관 일정이거든요. 진짜 면접관 뭐 이틀, 3일 보면 그냥 집에 오면 막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들 제발 좀 우리끼리라도 좀 공부하고 우리끼리 더 그런 구직자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할 테니까 같이 반성하면서 조금 더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면접관들이 지키지만 절대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얘기했고요. 이제 뭐 자주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저도 공부할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직자들 약간 도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